자,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제가 나눌 내용은요, 이게 실무에서는 자주 일어나는 일이에요. 관련해 가지고 최근에 판결 하나가 나왔습니다. 이 나온 판결 가지고서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보고자 이 동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제목과 같이 관리단과 통신사 간의 오피스텔 내 인터넷, IPTV 등 단체 통신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는데 이런 계약 체결이 무효다, 이렇게 본 사례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아시는 분은 많이 계실 거예요. 처음에 보통 건물이 준공되고 처음에 입주 시작할 때 이때 이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때 단체 통신 서비스 계약이라고 해가지고 구분 소유자들이 안 계시니까, 건물에 아직 입주가 안 됐으니까 계신 분들 위주로 해가지고 통으로 이런 단체 통신 계약 서비스를 받는단 말입니다. 이런 계약 체결 자체가 유효냐 무효냐 이런 게 쟁점이 됐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관련된 사례를 제가 질문으로 만들어 봤어요. 어떤 내용인지 질문 보시면 아시게 될 것입니다. 질문부터 보실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평택에 있는 오피스텔 건물 시행사와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한 관리회사입니다. 제가 일반적으로 보통 이런 관리회사가 단체 통신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든 것이지 원래는 시행사 또는 관리단이 이런 계약 체결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사안도 그랬었고 일반적으로 관리회사가 이런 계약 체결 주체가 되기 때문에 제가 관리회사 예를 들었어요. 다름이 아니고 저희 건물이 준공되고 이제 막 입주를 시작하면서 SKT, KT, LG U+ 등, 이건 제가 예를 든 것입니다. 보통은 이런 업체들 중에서 한 업체가 독점적으로 계약을 체결해요. 어찌되었든 이런 업체들이 인터넷을 넣으려고 관리회사와 통신사 간에 단체 통신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일괄로 호실별로 관리비를 포함시켜 받으려고 하는데요. 좀 일괄적으로, 그 다음에 호실별로, 거기에 입주자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호실별로 일괄적으로 안분해서 관리비에 포함시켜서 받겠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건물에 입주자들이 전부 입주를 하지 않고 공실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 공실이기 때문에 이런 인터넷을 안 쓰잖아요. 안 씀에도 불구하고 관리비에 포함시켜서 받겠다는 거예요. 이런 공실인 경우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관리비에 포함된 통신비를 내야 하는 것이죠. 바로 이 말입니다. 자, 이러한 단체 통신 서비스 계약, 이게 자주 일어나요. 제가 많이 봤습니다. 이런 단체 통신 서비스 계약을 입주자나 구분 소유자 허락 없이 체결해도 되는 것인가요? 관리비에 포함시켜서 이렇게 일괄로 받는 것이 유효인가요? 자, 이런 쟁점이 문제화 됐습니다. 실제로. 이게 실무에서는 중요해요. 그리고 관련된 판결에서 이게 판결이 꼭 옳다는 말은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박할 내용도 있기 때문에 한번 유익 있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먼저 관련된 법부터 보실게요. 사안에서는 몇 가지 법들이 문제가 되는데요. 먼저 사안 같은 경우 오피스텔이었기 때문에 집합건물법 적용을 받죠. 그리고 이런 집합건물법은 그 구조의 3에 분양자의 관리 의무라고 되어 있어서 사실은 이런 단체 통신 서비스 계약 이 체결 자체가 관리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에 이런 관리가 아니라면 굳이 시행사로부터 위탁 계약을 체결한 관리회사가 또는 관리단이 굳이 구분 소유자들을 위해서 또는 아직 입주도 안 한 구분 소유자나 임차인들을 위해서 굳이 이런 서비스 계약을 체결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즉 이게 바로 관리의 일환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관리는 분양자, 이게 이제 시행사란 말이에요. 시행사가 관리단이 선임될 때까지, 즉 이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관리인이 선임돼 가지고 그 사무를 개시할 때까지 이 건물을 관리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단체 통신 서비스 계약도 관리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제16조 고용부분 관리라고 해서 이런 관리 행위 있잖아요. 이런 관리 행위는 제15조이란 본문, 이게 고용부분 변경입니다. 관리가 아닌 변경이고 제15조의 2, 이게
권리 변동이 있는 공용부분 변경이기 때문에 정족수가 달라요. 높습니다. 공용부분 변경은 3분의 2. 권리 변동 있는 공용부분 변경은 80%, 5분의 4 이렇게 높습니다.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공용부분 관리는 기본적으로 38조 1항 이것은 과반이죠. 머릿수 과반수와 지분의 과반수에 따른 통상의 집회 결의로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관리비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이 관리비가 나왔기 때문에 관리비의 근거 규정이 제17조예요. 제17조 고용부분의 부담수익. 각 공유자는, 이 공유자는 구분 소유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각 구분 소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 비율에 따라 그 지분에서 그가 뭐냐? 요거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어요. 이게 전유 부분 지분이에요. 판례도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지분이라 한다는 것은 전유 부분 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공용 부분 지분 또는 분양 면적 지분 이게 아니고요. 이것은 전유 부분 지분의 비율에 따라서 고용 부분의 관리 비용과 이 관리 비용, 이게 바로 관리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의무 부담한다. 그 다음에 공용 부분에 생기는 이익도 같이 취득한다라는 것이어서 기본적으로 집합건물법 제17조는 고용 부분 관리 비용, 즉 관리비에 대한 근거 규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사건 단체 통신 서비스 계약을 볼게요. 기본 내용이 이렇습니다. 계약 기간이 예시예요. 2022년 1월 1일부터 22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이다. 그 다음에 이런 상품의 사용료, 결합상품의 사용료는 관리비로 수납하여, 자, 이 부분이 문제되는 것이죠. 관리비로 일괄 수납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매월 사용요금 1세대당 15,000원. 그냥 사용하든 사용하지 않든 1세대당 15,000원을 물린다는 것이에요. 관리비로 15,000원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만약에 공실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아직 입주가 안 돼가지고 공실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관리비를 미납하는 세대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렇게 관리비가 미납하는 세대의 사용료는 누가 책임진다? 시행사가 책임진다라는 규정까지도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이건 사족입니다만 관리단이 구성될 경우에는 관리단이 승계한다 이렇게도 적어놨어요. 하지만 이거는 무의미한 규정이죠. 관리단이 승계 안 할 수가 있어요. 이건 당사자는 시행사 또는 시행사가 선정한 관리회사와 이런 통신사 간의 그런 계약인 것이지 이런 것을 관리단에게 억지로 강제로 승계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냥 이건 그냥 쓴 내용이에요. 어찌되었든 공실이 발생하거나 미납세대 사용료는 시행사가 책임진다 이렇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그 사안 같은 경우는요 이런 거예요. 건물 입주가 개시된 건물 이런 경우에 이제 이런 사안 같은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경우에 아직 공실이 있는 상태라 할지라도 인터넷 서비스는 공급되어야 하기 때문에 왜냐? 그 공실 없이 전부 다 찰 때까지 인터넷 서비스가 없다면 뭐 SKT나 KT나 U+가 없다면 얼마나 입주하신 분들이 불편하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인터넷 서비스는 미리 공급되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보통 시행사 또는 관리회사가 계약 주체가 되어서 인터넷 서비스 업체하고 인터넷, IPTV, 그리고 AS 그리고 이런 장치, 전 세대의 이런 장치, 수신 장치를 제공하는 단체 통신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왜 보통 시행사라고 하냐 하면 아직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미리 시행사 또는 시행사로부터 위탁을 받은 관리회사가 계약 주체가 돼가지고 이런 단체 통신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기도 합니다. 왜 단체냐? 이렇게 인터넷, IPTV, AS 이런 장치 제공 이것들을 합쳐가지고 하기 때문이에요. 자, 이때 계속해서 입주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대별 계약 체결이 번거롭고 또한 일괄 계약 체결할 때 보통 할인을 해줘요. 할인을 조건으로 해서 시행사나 또는 관리단이 구성됐다면 관리단과
단체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체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이렇게 일괄로 계약을 체결하다 보니까 실제로 인터넷 사용하지 않는 그런 세대에도 일률적으로 이러한 인터넷 사용료가 관리비에 포함되어서 아까 세대별 15,000원이었었죠. 이게 일률적으로 관리비에 포함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비용 납입 의무가 없는 입주자, 나는 사용한 적도 없어요. 그런 입주자에게도 비용 부담을 지우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그런데요, 대부분은 그냥 원래 여기는 뭐 U+, SKT, KT 여기에서 서비스 제공합니다 라고는 것을 알고 전부터 제공되고 있던 곳을 새로운 입주자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전부터, 입주하기 전부터 이런 계약들은 이미 체결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냐면 입주할 때 여기 관리비가 얼마예요? 이거 알지 않습니까? 다 포함된 금액을 이미 알고도 입주하기 때문에 그걸 대부분은 문제 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 이게 무효인지, 이런 단체 통신 서비스 계약이 무효인지 이런 문제가 자주 논의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신생 오피스텔에 입주하신다, 또는 신생 상가에 입주하신다 라고 할 때 거기에 이미 인터넷은 깔려 있잖아요. 깔려 있는데 뭐 그 인터넷하고 나하고 상관없다라고 해가지고 거부하거나 이러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일어나진 않았던 사안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죠. 이런 단체 통신 서비스 계약은 일률적으로 다 체결되어 왔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실제로 있어요. 자, 판례 중에는 이러한 통신 서비스 계약이, 그러니까 단체 통신 서비스 계약이죠. 시행사나 관리회사, 관리단이 일괄해서 체결하는 것 그 자체가 그 체결 권한을 벗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무효이다. 이렇게 본 사례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사용하는 사람, SKT나 KT나 U+ 사용하는 그 사람이 직접 통신사랑 계약 체결한 게 아니고 그 구분 소유자와의 의도와는, 또는 그 입주자와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계약 체결해서 강제하는 것, 이게 문제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의 판례예요. 하지만 이 판례 취지는 충분히 알지만 현실하고는 너무나 어긋납니다. 현실성은 떨어져요. 어떤 건물에서도 어떤 통신사가 이미 있다 알고 입주하는 게 일반적인 것이지, 통신사도 없는 건물, 완전히 하나도 없는 건물에 들어가서 내가 굳이 통신사와 계약 체결하고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취지의 판결인지는 충분히 알겠지만 현실성은 떨어져요. 자, 왜냐하면 이런 유사한 게 있습니다. 수도료, 전기료, 이것도요, 그 세대별로 쓴 양, 수도료, 전기료 같은 이런 제세 공과금도 원래는 구분 소유자 개인이 부담할 부분을 관리단이나 관리회사가 관리비에 포함시켜서 징수해요. 한번 보십시오. 수도료, 전기료 같은 이런 공용수도, 공용전기료 이런 거 같은 경우요, 원래는 입주자 개인이 낼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관리회사가 대신 대납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제세공과금을 대납해주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자, 이런 것하고 이런 단체 통신 서비스 계약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자, 이런 대납하는 형태를 많이 취하고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현실하고 조금 어긋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아까 반복된 말씀이지만 입주하시는 분이 여기에 관리비가 얼마인지를 이미 알고 들어가십니다. 따라서 이 정도의 관리비가 나온다는 거 다 감수하시고 들어간 거기 때문에 이건 이 계약을 내가 체결한 게 아니야, 무효야, 이렇게 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에요. 자, 어찌되었든 판결은 일단은 액면 그대로 뭐 이 판결 자체가 틀렸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 판결 자체가 그 자체로서 문제가 있다 보기는 어렵지만 현실성하고는 많이 떨어져요. 그게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런 현실에 비추어서 만약 단체 통신 서비스 계약을 관련 집회에서 사전 결의하거나 사후 추인하는 경우라면 이때는 유효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고, 판례도 이 경우는 유효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단체 통신 서비스 계약을 하는 것, 이게 관리 행위고 여기에 대해서 사후 추인하는 경우,
그 경우에는 집회에서요. 관련 집회를 통해서 사후 추인하는 경우 그 경우는 유효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실제로 여기 사용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통신 서비스 계약이 무효라 하더라도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받은 분들이 많이 계실 거 아닙니까? 근데 이분들한테는 유효한 것이죠. 따라서 실제로 사용한 세대 요거 확인해 가지고 그 비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비 대납 차원에서 징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 사용한 세대 이게 단체 통신 서비스 계약이 무효라고 해가지고 전체 무효라고 하면은요, 이 서비스를 받으신 분들, 이분들은 부당이득 취한 거잖아요. 따라서 실제 사용한 세대 확인해가지고 그 세대에다가는 관리비로 뭐 성질은 만약에 이게 무효라면 그 성질은 부당이득이 되겠죠. 어찌되었든 관리비로 징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 이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관리단과 통신사 간의 오피스텔레, 인터넷, IPTV 등 단체 통신 서비스 계약 체결 이 자체가 무효라고 본 판례가 있지만 이게 현실성과 떨어지기 때문에 유효로 보거나 또는 만약에 무효로 본다 하더라도 이걸 사후 추인하는 방법 또는 실제 사용한 세대를 확인해 가지고 그 세대에는 이런 일정한 비용을 징수하는 것, 관리비로 징수하는 것 가능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